네, 청년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청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개성 만점 크리에이터, 꿈을 빚는 여자 김소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너무 바짝 오셨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화려합니다. 의상부터가 화려한 여성분이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시니까 죄송합니다. 예, 감개무량하네요. 예,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알록달록 이런 옷을 입고 오신 거죠? 저는 손으로 무언가를 이제 빚고 있고요. 아, 손으로 빚는 거 머리를 네. 빚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디자인을 좋아하고 네. 또 사람들과 끊임없이 SNS로 소통하는 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옷을 네. 입고 다니면서 또 예. 퍼포먼스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네,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요. 지금 이것도 퍼포먼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퍼포먼스. 일단 자유로움이 온몸에 좀 배어 있네요. 네.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정체불명의 기계를 조작하는 여자. 사진을 보며 스케치를 하는 모습. 색을 덧입히는 작업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자태 자랑하는 개성 만점 비주얼. 목걸이에서 브로치까지 도자기 위에 꽃을 피우는 오늘의 주인공. 세라믹 아티스트 김소영 대표입니다. 자타공인 SNS 스타. 연예인 못지않은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핫피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색 퍼포먼스에 있습니다. 과감하고 감각적인 시도들을 통해 자신을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예술가들 보면은 거의 갤러리라든지 이제 그런 전시 장소에서만 거의 작품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거리로 나가서 대중들이랑 거리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비슷비슷한 도자기 공예 대신 도자기 액세서리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김소영 대표. 아이디어가 하나의 공예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길고 긴 작업의 전 과정을 촬영해서 SNS에 공개하고 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만들면은 그냥 완성된 것보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 또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요. 또 이 과정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기다리시면서 또 보고 이런 거에 되게 기다림에 되게 즐거움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 바로 창작을 위한 작품 구상입니다. 최근에는 반려인들을 겨냥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반려동물 쪽이 아무래도 더 이제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제작을 해서 액자로 이렇게 딱 제작을 해드리고요. 또 반려동물 뭐 인식표 목걸이라든지 반려동물 장례 후에 그 반려석으로 액세서리 만들어서 하고 다니시는 거 등등 이제 그런 것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퍼포먼스 인원은 거의 18명? 판에 박힌 평범함은 거부한다. 도자기의 고정관념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회 공헌적인 거를 기획을 하고 싶어서 봉사활동 쪽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지금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예 문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 진출을 할 계획이고요. 또 수공예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주로 도자기 공예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어떤 것들을 주로 만드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옷에 달려있는 이것도 다 도자기예요. 네, 도자기로 만든 꽃이고요. 예. 메인 아이템은 도자기 카네이션이고요. 또 네네. 우주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작품들이랑 또 이런 꽃으로 이제 귀걸이, 목걸이 막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네. 또 큰 소품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SNS를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네. 네.
뭐 보니까 블로그가 2만 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14,000명, 또 인스타에 또 14,000명. 네. 어유 SNS 거의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네. SNS를 활발하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트위터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팔로워가 거의 10,000명 정도가 돼서 이제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도 되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그 활동하시는 어떤 사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부모님에게 이제 큰 돈을 이제 빚을 져서 네.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는 먹고 싶은 거를 정말 다 참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또 이제 유명 연예인들 그런 네네네. 시상식에도 예. 저의 작품이 인증식 브로치로 사용이 되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요. 네,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님에게도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부모님의 있고. 빚은 다 갚으셨나요? 예전에 다 갚았죠. 야, 예, 또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드리고 있어요. 이자 예. 플러스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거를 굉장히 또 재밌게 또 일을 하시는 네. 것 같고요. 또 자신만의 길을 확실하게 개척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자기 하면 그릇 이런 거 말고 뭔가 나만의 아이템을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카네이션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거의 7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지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어버이날 되기 전에 이제 거의 600개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실 큰 적자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적자라기보다는 그냥 통장에 빵원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안녕하세요. 도자기의 꽃, 도자기로 꽃을 피우는 세라믹 주얼리 아티스트 도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자기로 이제 주얼리 쪽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파이오니어 퍼포먼스, 또 이런 창업 강연들을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도자기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고요. 벌써 제가 창업한 지 이제 벌써 5년이 좀 넘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거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잘 버텨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5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은 미술 화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공예과를 입학을 해서 도자기를 전공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저는 1년 동안 쇼핑몰이랑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다른 쪽을 일했죠, 완전히.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는 와중에 생각이 났던 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는 분?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가고 계신데 배낭 10kg짜리를 메고 800km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이제 20살 때부터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 일단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가자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부터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거기 여행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먹고 자고 할. 그래서 거의 3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모으시겠습니까? 거의 뭐 알바를 하거나 뭐 부모님한테 이제 뭐 빚을 져서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도자기였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도자기를 판매해서 이제 벌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도자기로 한번 수입을 해볼까? 근데 도자기를 어디서 어떻게 파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 그때 당시에 제 팔로워가 거의 10,000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려서 그럼 트위터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보자. 그러면은 작업은 이제 학교에서 한번 작업을 교수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뻔한 그 도자기 하면 그릇 이런 거 말고 뭔가 나만의 아이템을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카네이션.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선물 다 하죠. 스승의 날이랑 어버이날에. 근데 어때요? 다 시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러면 도자기로 하면 이게 영원히 시들지가 않는 선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도자기로 카네이션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60송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다 이제 어버이날 되기 전에 완판을 했고
또 그때 트위터로 제가 반려동물 사랑당이랑 미술대학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려동물 인식표 목걸이 아시죠? 그게 이쁜 게 없어서 도자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만들어서 회원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고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결론적으로 이제 300만 원을 모으게 됐습니다. 모아서 이제 다행히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를 수가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참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현실이죠. 다시 이제 내가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원래는 이제 홍보 쪽으로 이제 회사 면접을 넣었다가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얻었던 용기는 아, 도자기를 내가 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연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 다른 작업실에서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거의 7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지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카네이션이 1000개였습니다. 그 전에 사실 6개월 동안 만들면서 거의 4000개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 처음이랑 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제작을 한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어버이날 되기 전에 이제 거의 600개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10배를 판매를 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빚진 것도 갚고 머리 염색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다가 생각이 났던 게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의 가장 싼 곳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5평짜리를 계약을 바로 했고요. 그래서 작업실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모든 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2년 동안 그 작업실에 살면서 그거를 다 유지를 해오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전에 다행히 이제 그 작업실 옆에 집이 있었는데 붙어 있는 집이 있는데 그분이 나가셔서 그 집을 제가 다 같이 이제 작업 공간으로 개조해서 쓰게 됐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창업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아이템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뭔가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라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도 도자기 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컵, 식기 많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남들이 했던 걸 하지 않고 저만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날에 뭔가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하고 보니까 아, 진짜 이게 아이템 개발 그리고 정말 그런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꾸준히 계속 그걸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힘든 점도 되게 많았었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자금적인 문제 그리고 24시간을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힘든 점이 많았었고요. 또 외로움. 왜냐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전공을 해도 거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거의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눠도 아무래도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많진 않았던 점, 그게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실 큰 적자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적자라기보다는 그냥 통장에 빵원이었습니다. 벌기는 또 버는데 또 그만큼 또 나가고 이거의 연속이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2013년도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쯤에는 케이스에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지출이 카네이션으로 인한 지출이 거의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뒤까지 제가 거의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요. 그 상황에서 참 여러분도 아시죠? 그 월급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걸 저도 똑같이 겪으면서 아, 되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경로가 거의 온라인으로 거의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또 오프라인은 전시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는 좋은 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프라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제 제가 작품한 사진들을 이렇게 손쉽게 올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또 폭넓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정말 큰 강점인 것 같고요. 또 SNS를 활용해서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피드백도 또 받아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뭐 트위터는 지금 많이 안 하지만 뭐 블로그랑 뭐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제가 하는 작업 과정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 그러니까 도자기 그냥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도자기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구나. 이게 가격이 왜 이 가격인지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딱 어떤 거 상품 내놓고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과정들을 이렇게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바로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꼭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들 창업하시면 정말 순간순간 힘든 일이 고비가 정말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 어디선가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아,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더 잘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꼭 이 문장을 되뇌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SNS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랑도 소통을, 시청자분들이랑도 소통을 또 하시고, 네, 좋아합니다. 예, 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또 네. 이렇게 다 외쳤습니다. 같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예, 이제부터가 이제 또 저와의 토크의 시작입니다. 네. 네,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년에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거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있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내 안에 내 자신에게 항상 힘을 주고 또 이렇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네. 말을 되뇌이면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창업과 예술은 좀 별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의 또 온도차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술 창업이고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예술은 특히나 예. 자신만의 뭔가 색깔 그리고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영감을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가? 참 이렇게 독특한 아이템 어떤 거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생각했듯이 예. 이거는 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걸 이제 실행시키면서 또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얻는 거긴 하지만 늘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계속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SNS로만 이제 또 지금 판매를 전략을 네. 꾸리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오프라인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도자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보는 거랑 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제 전시회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옷에 패션에 이제 도자기랑 콜라보레이션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대중들이랑 소통하는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게 있습니다. 퍼포먼스라는 거죠? 네. 예,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막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특히 예. 인사동이라든지 네네네. 또 여의도에 벚꽃 축제 하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럴 때 나가서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네, 여기 같이 있는 친구분들이 예. 이렇게 작품을 들고 계세요. 그걸 만져도 보고 또 향기도 맡아보고 네네네. 이제 그런.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SNS에서 처음에 이제 10,000명을 이제 대학교 때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2만 명으로 지금 늘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어떻게 있었는지 방법이 좀 저 SNS 친구 늘리기 노하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것을 소통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끊임없이 또 관심도 가지고 또 그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전 같은 경우 거의 반나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네. 줄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인스타라든지 페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거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뭐 좋아요도 누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도자기 공예는 무엇일까요? 도자기 공예는 네.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심장이요. 존재입니다. 도자기 공예를 안 하게 되면 심근경색에 걸리겠네요. 제가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네. 도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사랑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애증의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뭔가 열정이 없어지잖아요. 어, 그 열정이 없으면 저는 또 시체거든요. 네. 열정 빼면 시체. 네. 그래서 저는 시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목표,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 런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단기 목표로는 네. 이제 개인 갤러리를 가져서 제 작품을 끊임없이 전시도 하고 또 신진 작가들 전시도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꿈이고요. 그래서 작게는 도자기 그리고 수공예, 크게는 수공예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인, 인간 문화재가 되는 네. 게 저의 큰 꿈입니다. 인간 문화재. 네, 그렇습니다. 인간 문화재가 되고 죽을 싶어요. 때까지 도자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랑과 영혼 느낌으로 그거를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빚으면 네. 더욱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도자기가 없으면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도자기를 안고 죽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평생 기억될 정말 인간 문화재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길 위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또 흔들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도 여러분의 꿈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아름다운 청춘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저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텨왔구나, 잘 이겨내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넘치는 끼어 열정으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시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마세요.